대한민국 축구계에는 정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캐나다 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2차전이었던 코스타리카전에서 마지막에 실점하면서 비겼을 때, 무승부를 얻었을 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인이 강팀이거든요. 네. 이 스페인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역전승이었어요. 정말 네.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네. 여자 축구 대표팀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스페인전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조 4위였거든요. 네. 그 스페인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전에 먼저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조소연과 김수현 선수의 연속골에 의해서 네.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첫 승을 기록하고 16강에 진출하게 됐죠. 네. 남자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8년입니다. 하지만 여자 축구 대표팀은 무려 12년 만에 이 일을 해냈는데요. 하지만 경기 마지막에 이 스페인 선수의 프리킥 골대를 향하는 순간에는 저도 조금 아찔했습니다. 질 수도 있을까 봐. 네, 그 프리킥을 실점했더라면은 바로 또 16강이 이제 탈락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운이 따라줬고요. 그만큼 토너먼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16강에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응원하는 일만 또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90 미국 월드컵 당시에도 3전 전패를 당하면서 우리 여자 대표팀이 희망은 보여줬지만은 성적은 내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의 1차전 브라질에게 패배, 2차전 아쉽게 코스타리카전 무승부, 그리고 스페인전이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월드컵 첫 승은 항상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16강에 올라서면서 이제 프랑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프랑스가 강팀입니다. 그러나 이제 16강에 올라서면 토너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는 언제나 수비가 중요한데 심사위원 황보람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벌써부터 축구 팬들은 16강에서 프랑스, 8강에서 독일, 그리고 준결승에서 미국, 결승 가서 일본 다 물리치면서 우승 가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일단 첫 목표는 달성을 했으니까요. 오늘 프랑스전은 마음 편히 부담 없이 준비를 잘해서 꼭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5시에 치러지니까요.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소식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슈틸리케오 월드컵 아시아 예선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와의 경기였죠? 네, 드디어 월드컵을 향한 첫 발걸음을 뗐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미얀마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에 이재성 선수가 환상적인 헤딩골로 포문을 열었는데 사실 공격을 주도했음에도 고전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말 그대로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축구 팬들은 대량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 측면에서 약간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무승부를 거뒀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북한 상대로 패배를 당했고요. 이란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번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 강호들이 다 고전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미얀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미 경기 전부터 승리가 점쳐지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승점 3점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미얀마의 실력을 봤을 때는 우리가 두세 수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허리에서 너무 잔실수가 나와주고 그리고 압도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을 박스 안쪽에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물론 미얀마가 좀 주저앉으면서 수비 위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실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다득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경기 내용이 필요했다. 너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첫 경기였고 이제 2차전, 3차전을 치르면서 팀이 더 완성이 되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재 선수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대표팀에 가세를 했는데 이 두 선수의 개별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용재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뭐 깜짝 발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이용재 선수가 J2 리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슈트리케 감독이 직접 가서 이 선수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쨌든 아랍에미리트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슈트리케 감독의 선택이 뭐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미얀마전에서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 앞으로 좀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팬들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득점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에도 UAE전에서 골을 기록했죠. 네. 그러면서 슈틸리케의 황태자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미얀마전에서는 역시 이제 연계 플레이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드러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 쪽에서 공간을 창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중원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UAE전에서의 활약이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전에서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 정우영 선수가 미얀마전에서는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워낙에 패스 미스가 좀 많았고 그리고 사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려면은 측면 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측면 공격을 좀 주도해주는 모습도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중앙 쪽으로 패스를 지원하면서 중앙 쪽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우영 선수는 좀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된 미얀마전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다소 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얀마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가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역시 기성용 또는 나아가서 박주호 선수의 공백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정우영 선수가 사실 공격적인 능력은 크게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수비적인 성향이 좀 강한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전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 공격적인 역할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좀 잔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우영 선수도 대표팀에 얼른 적응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남자 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그렇다면 다음 일정은 언제로 예정이 돼 있나요? 네, 9월 3일 날 경기가 펼쳐집니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라오스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요. 네. 라오스는 현재 두 경기를 치렀는데 1무 1패로 지조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수 아래 전력이니까요.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다음 달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아 연맹 축구 선수권 대회도 열리니까요. 대표팀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 축구 대표팀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